정말 이 비례연합 정당의 문제는 파도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후보 중에서 전지혜, 정영희 이 두 후보는 사퇴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두 명의 후보를 또 새롭게 냈습니다. 이주희 변호사와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다시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주희 변호사는요, 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에서 17대 총선에 민노당 청년 비례대표로 출마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운동 주동을 해왔고요. 결정적으로는 바로 이 조국 혁신당 대표의 부인이죠. 정경심 씨의 변호사입니다. 아니 그러면 뭐 조국 혁신당이 가지 뭐하러 이쪽에 또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체됐던 인사들까지도 또 비슷한 계열의 사람들로 또 이렇게 채워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반미운동을 하고 국가보안 폐지운동 앞장섰던 사람들을 굳이 이렇게 비례대표 의원들을 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정말 문제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그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연합 정당이죠. 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정말 이 비례연합 정당의 문제는 파도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기로 했던 이번에 후보 중에서 전지혜, 정영희 이 두 후보는 사퇴를 했습니다. 이 두 후보는요, 사실상 진보당 계열이라고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한미연합훈련 반대, 유엔사 해체 뭐 이런 것들을 아주 공공연하게 주장했던 전문적인 시위를 벌였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점을 줘서 비례대표 1번, 더군다나 이 전지혜 후보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 1번으로 배치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논란이 있으니까 민주당도 염치가 있었는지 결국 이 사람들은 안 된다라고 압박하니까 이 두 사람은 사퇴를 했습니다. 거기에 또 한 명의 또 문제가 되는 인사가 있습니다. 바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입니다. 이 임태훈 전 소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남성 몫으로 일단 이번에 추천이 됐는데요. 이 사람이 군인권센터를 하면서 예전에 계엄사 문건 관련한 폭로도 하고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근데 정작 이 사람은요, 병역 기피자입니다. 본인은 스스로 주장은 양심적 병역 기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병역의 의무는 헌법상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병역 기피에 양심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양심이 없어서 군대를 갔다 왔나요? 정말 저는 이 양심적 병역 기피라는 말 자체가 이거는 정말 얼토당토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역의 의무만큼 신성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거를 기피하는 사람을 양심적이라고요? 그러면 정말 이 병역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비양심적인 이야기인 것인가? 뭐 특정 종교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종교적 신념에서 간다? 그러면 법에 따라서 처벌받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본인들을 마치 양심에 따라서 군대를 안 가는 사람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저는 이 용어 자체, 이거는 저는 폐기돼야 될 용어라고 봅니다. 이거는 정말 군대를 갔다 온 이 사람들한테 모욕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비양심적이고 안 간 사람이 양심적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저는 이런 논리는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이들이 보니까요, 이번에 추천 단체가 보니까 대부분 다 사실상 반미, 친북적 이런 것들을 벌이는 이 단체의 사람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결국 뽑은 것이죠. 자, 그렇게 이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후보를 좀 교체해라, 또 시민회에서는 못하겠다 그러면서 두 명의 후보를 또 새롭게 냈습니다. 누굴 냈냐면 이주희 변호사와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다시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요, 참 이 두 사람 다 뭔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주희 변호사는요, 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에서 전국 학생위원장을 지냈고 17대 총선에 민노당 청년 비례대표로 출마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운동 주동을 해왔고요. 또 진보당 유튜브에도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서울대 학교 시절에는요, 매향리 반미구국농성단 서울대 단장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평택 미군기지 관련된 공사였는데 여기에 농성단 단장을 했어요. 자, 결정적으로는 바로 이 조국 혁신당 대표의 부인이죠. 정경심 씨의 변호사입니다.
김칠준 변호사 등과 함께 법무부인 다산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정경심 씨의 변호인을 역임을 했습니다. 참, 정경심 씨의 변호사를 또 이번에 비례대표를 주는, 아니 그러면 뭐 조국 혁신당에 가지 뭐하러 이쪽에 또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미화 씨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인입니다. 민주당 소속의 목포시의원 출신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을 다시 신청을 해서 뭐 이 장애인인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을 1번으로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참 이번에 보면 교체됐던 인사들까지도 또 비슷한 계열의 사람들로 또 이렇게 채워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반미운동을 하고 국가보험 폐지운동 앞장섰던 사람들을 굳이 이렇게 비례대표 의원들을 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진보당에서 추천한 인사 중에서 장진숙 진보당 공동대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2010년도에 어떤 책을 냈는데 처음 만나는 진보라는 책에서 주로 이 진보, 이 좌파 계통에 있던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했던 책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미동맹에 있는 한 언제든 전쟁의 위기에 빠질 수 있다. 그리고 혈맹이 아니라 피를 부르는 동맹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미동맹이 전쟁의 원인인가요? 한미동맹은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핵심적인 축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바로 피를 부르는 동맹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북의 핵이 어느 정도 평화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이 평화를 유지해 준다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이 핵이 누구를 겨냥하고 있죠? 이 핵이 우리 민족과 그리고 미국을 겨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평화를 유지해 준다고요? 그래서 북한 핵이 더 가져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주장들을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단체, 옛날에 윤미향 의원이 주최했던 세미나에서는 북한의 전쟁은 정의의 전쟁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정말 황당한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요, 또 이 책에서 당시에 강정구, 북한에 가서 김일성 하는 이 글을 쓴 강정구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단에 관한 한미 책임이 80~90%이고 소련은 10에서 20%다. 분단 책임이 미국이 대부분 책임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이 사람이요, 미국과 소련에 똑같은 책임이 있다고 말하면 소련이 억울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 참 이 세계관과 이 안보관이라는 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미국이 전쟁에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내전이니까 남쪽이 이기든 북쪽이 이기든 분단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겠다.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 미국이 참전 안 했으면 북한에서 통일된 거죠. 우리가 그때 절대적으로 남북 간에는 우리 전력이 부족했으니까. 왜냐? 북한은 소련의 도움을 받아서 탱크도 있고 전투기도 있고 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 전쟁에서 유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했으면 분단이 안 됐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북한이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비춰집니다. 그리고 또 북한을 비난만 할 수 없고 북핵 덕분에 역설적으로 전쟁 위험도 줄어든다, 이런 해괴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비례연합 정당의 비례대표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보면 용해인 의원 같은 경우에 지난번 21대 국회에서도 비례 5번으로 해서 비례의원으로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셀프 추천돼서 들어온답니다. 2번을 하는 거죠. 나머지도 보면 대부분 다 민노당, 그 다음에 경기동부연합, 한총련 출신들, 진보당 같은 경우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비례대표의 본질에 맞는 것인가요? 원래 비례대표는 1963년도에 생겼습니다만은 비례대표는 우리가 이 지역구에서 올 수 없는 소수자라든지 또 전문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국회에 좀 들여보내서 뭔가 국회를 좀 다양화하겠다는 측면에서 비례대표를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46명의 비례대표 배정이 되어 있죠. 근데 이제는 보니까요, 이런 목적의 비례대표가 아니라 도저히 지역에서는 지지율이 낮으니까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 이 큰 정당, 즉 민주당을 숙주로 해서 본인들의 국회 진출에 지금 통로로 비례대표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런 분들 중에서도
그나마 국가관이나 이런 것을 올바르다는 분들은 있으면 뭐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쭉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말 대한민국이 망했으면 하는, 대한민국이 북한에 의해서 졌으면 하는, 또 북한, 반미, 미국은 물러가라, 한미연합훈련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거 국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요, 국회에는요, 국회의원 한 명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국회의원 한 명이 들어오면 보좌진들이 9명이 있습니다. 대거 들어오는 거죠. 이들을 갖다가 이 세금으로 월급을 다 주면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 비밀 인가권이 있습니다. 이 비밀 인가권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비밀 서류를 볼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지난번에요, 서른 의원의 보좌관이 이런 이 비밀 인가권을 이용해서 국방부로부터 약 700건의 기밀 서류를 빼낸 혐의로 인해서 지금 국정원이 내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한두 명이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국회로 들어온다 그러면 예를 들어 국방위, 외교위, 뭐 예를 들어서 정보위 이런 데 배치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더군다나 이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기자회견도 할 수 있고 세미나도 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이니까 빌릴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국회에서 온종일 이렇게 세미나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면서 미군 철수하라, 한미훈련 하지 마라 이런 주장들을 펼쳐낸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민주당은 본인들 책임이 없대요. 그냥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조국혁신당으로 또 몰려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과연 지금의 이 비례대표 의원으로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정말 너무너무 걱정되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이제 국민의 선택밖에 남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